지금은 백내장 수술하면 거의 0.01%도 안 생겨요. 그런데 그때는 한 3분의 1은 수술하고 세균이 들어가서 눈이 완전히 가버리는 거야. 그 죽기 전에 내가 실명할 수 있다는 그 어떤 절체절명의 상황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어떤 그런 예술혼을 불태울 수 있었을까? 제가 최근에 이 더현대백화점에 모네전을 갔다 왔어요. 모네가 이제 백내장 수술은 받았는데 인공수정체가 없던 시절에 수술을 받아서 고생했던 일화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백내장 수술은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투명한 플라스틱, 인공수정체를 넣는 수술이라고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처음부터 이 인공수정체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모네 얘기를 조금 해보면 1940년에 태어나서 1926년까지 살았으니까 86살을 산 거예요. 많이 살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반드시 생기는 병이 뭡니까? 백내장이거든요. 모네도 기록에 보면 한 72, 3세쯤부터 특히 왼쪽이 시력이 점점 떨어지는 걸 느껴요. 화가가 아니어도 그 나이가 되면 지금도 백내장이 시작되면서 이제 침침해지고 뿌여진다는 걸 느끼시거든요. 근데 모네는 빛을 다루는 인상파의 창시자 아니에요. 정말 미묘한 빛의 변화를 이제 수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그런 위대한 화가인데 그런 사람이 백내장이 와가지고 색감이 변하고 뿌옇게 보이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72, 3세 때부터 이제 불편감을 호소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는 백내장 수술이 굉장히 좀 거칠었어요. 지금 같으면 안 보이면 그냥 안과 가서 수술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모네가 백내장 수술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망설이고 꺼려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당시는 백내장 수술에 어떤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수술의 성적이 좋지 않았던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인공수정체가 없었어요. 현대적으로 백내장 수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술은 1950년대 이제 이후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들어가는 인공수정체가 그때 개발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인공수정체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정체를 제거하고 나서 이 수정체 역할을 대신할 거를 안경으로 껴야 되는데 그 안경이 이 엄청 두꺼운 돋보기예요. 그러면 일단 무거워서 이제 불편하기도 하지만 양쪽에 상 차이가 크게 나서 어지러워서 굉장히 버티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인공수정체가 없으면 원래 우리 수정체가 이 단파장 약간 파랗게 보이고 이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제거를 하면 단파장이 그대로 눈 속에 들어오니까 이 수술하기 전과 다르게 세상이 파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모네가 그린 그림도 보면 수술하기 전하고 수술 후의 색감이 완전히 달라요. 첫 번째 이제 인공수정체가 없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안약이 없었어요. 안약. 피부를 째는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면 여기 이제 세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레싱, 이제 소독이라는 걸 매일 하잖아요. 눈은 소독을 안약으로 해요.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을 하면 우리가 한 달 정도 안약을 열심히 잘 넣어야 되는 이유가 수술을 하면서 구멍 뚫어놓은 대로 이제 세균이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이제 안약을 통해서 이제 세균이 들어가지 않게 이제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이제 제대로 된 안약이라는 게 없었죠.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을 하고 꽤 많은 퍼센테이지로 수술하고 세균이 들어가서 감염성 안내염이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백내장 수술하면 거의 0.01%도 안 생겨요. 그런데 그때는 한 3분의 1은 수술하고 세균이 들어가서 눈이 완전히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모네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수술하고 두꺼운 안경 껴야 돼. 그 안경도 강남 한 채 값이었어. 얼마나 비쌌어. 비싼 안경 껴야 되는데 보이지도 않고 어지러워. 세상은 파랗게 보여. 그리고 수술하고 염증 나면 눈은 완전히 가. 그러니까 모네도 이제 수술을 못하고 버틴 거지. 그래서 이제 기록을 보면 산동제 있죠. 지금 이제 동자를 키워서 빛을 많이 들어가게 하는 산동제를 넣고 한 2년 동안 수술 안 하고 버틴 거예요. 산동제를 넣으면 이제 빛은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 가까이 보는 조절이 안 되거든. 아니 그림으로 세밀하게 그려야 되는데 가까이가 잘 안 보이게 되면 그게 산동제로 버티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모네가 수술을 하죠. 눈의 구조 설명할 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눈은 볼록 렌즈 2개랑 필름 하나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볼록 렌즈는 각막, 얘는 2개가 조정이 안 돼. 두 번째 볼록 렌즈는 수정체, 얘는 2개가 조정이 돼. 그러니까 멀리 보고 가까이 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둘 다 볼록 렌즈야. 그러니까 볼록 렌즈를 없앴어. 그럼 볼록 렌즈를 껴야지. 근데 눈 안에 끼는 볼록 렌즈가 없잖아. 1950년대 이후에 생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모네가 1922년에 수술 받았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때는 눈 안에 들어가는 볼록 렌즈가 없었어. 그러니까 볼록 렌즈 역할을 하는 애를 밖에다가 껴야 되는 거야. 그게 엄청 두꺼운 안경을 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무거워서 그 안경을 꼈었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백내장 수술을 해도 그 다음의 과정이 굉장히 고달팠다. 이거 보인가요? 이게 이제 볼록 렌즈 역할을 하는 애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개발을 하는 과정이 또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백내장 수술을 하고 편하게 하고 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건 얘가
그러니까 눈 안에 들어가는 그 수정체를 제거하고 들어가는 가벼운 플라스틱의 볼록 렌즈가 개발됐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안경을 안 써도 되죠. 물론 이제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면 돋보기를 이제 써야 글자가 보이는 부분은 있겠지만 옛날처럼 하루 종일 안경 끼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눈 속에 있는 돋보기를 뿌옇게 돼서 없앴기 때문에 돋보기를 이제 눈에 넣어야 되는데, 이 눈에 들어가는 돋보기가 없었던 시절에는 어쩔 수 없이 눈 밖에다 돋보기를 꼈다. 저희 이제 수술할 때 산동제를 넣고 한단 말이에요. 혹은 이제 망막 검사를 하거나 할 때 이제 산동제를 넣는데, 산동제를 넣으면 일단은 뿌옇게 보여요. 빛이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들어가거든. 우리 카메라 노출 많이 하는 거랑 똑같지. 그 그림을 정확히 색감을 파악하고 가까운 곳에서 그림을 정밀하게 표현해야 되는 화가한테 산동제는 좋은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는 내가 작품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수술을 결국에 선택을 모네는 하는 거죠. 22년에 수술을 하고 24년에 안경을 맞춰요. 근데 안경을 맞추고 나서 제가 아까 엄청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 차이가 이제 너무 많이 나니까 어지러운 거야. 그리고 파랗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 그 안과 의사한테 썼던 편지들을 보면 수술을 안 한 쪽 눈을 감고 안경을 쓰고 작업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양쪽에 상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차라리 수술한 쪽으로 안경을 쓰고 눈을 반대쪽, 수술 안 한 쪽으로 눈을 감고 작업하는 게 좀 더 편했다는 거지. 백내장 수술을 받은 쪽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전보다 세상이 좀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수술하기 전 그리고 수술한 다음에 똑같은 그림의 색채를 변화를 보면 약간 불구스름하고 노랬던 그림이 파랗게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 그림을 그려준 결과, 저 같은 안과 의사는 환자들이 실제로 수술 전후에 어떻게 느끼시는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클로를 이제 모네 선생님이 주신 거죠. 그리고 모네가 백내장 수술을 앞두고 굉장히 인간적으로 고뇌를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사실 삶도 되게 힘들었어요. 뭐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죽고, 첫 번째 아들 죽고, 막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눈도 안 보여.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모네가 그 어떤 그런 상황 말고도 백내장 수술을 앞두고 인간적으로 겪었던 고민이나 고뇌들, 수술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수술이 아프면 어떡하지? 수술하고 안 보이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을 1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고민들을 하세요. 매일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께서 수술 안 하면 안 되나? 수술이 많이 아플까요? 수술하고 잘 보일까요? 많이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술의 성적이 좋고 안전하고, 그리고 모네는 수술하고 이렇게 두꺼운 안경을 꼈어야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두꺼운 안경을 꼈던 분들이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안경을 벗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수술이 발달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내 눈에 수술하면 무섭죠. 그렇지만 그 당시 모네 선생님이 겪었던 시절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안전하고 수술이 간단해졌고 회복 기간도 빠르고, 또한 두꺼운 안경을 끼고 계신 분들이라면 안경이나 돋보기를 벗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가 열렸으니, 내가 백내장으로 진단을 받으셨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레 짐작 겁먹고 수술해도 안 보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과의 문을 두드려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기가 막히게 해드릴 수 있죠. 지금 현대적인 수술을 받으셨으면 회복기간도 짧고 또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세종대왕 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실명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이 훈민정음 창제라는 엄청난 이 유산으로 예술 훈을 불태우는 그 원동력이 되잖아요. 실제로 모네도 자기가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하는 어떤 전후의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내가 잘 볼 수 있는 기간이 나에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자각을 하고, 우리 세종대왕도 그렇고 모네도 그렇고 실명 위기에 몰리니까 스피릿을 불태우잖아요. 혼을 불태워서 내가 더 안 보이기 전에 나의 모든 역량을 끌어내서 이거를 위대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큰 수련 그림이 있어요. 그 오랑주르 미술관이라고 루브르 박물관 앞에 있는 미술관인데 폭이 2m에 수십 미터짜리 그림을 이제 프랑스의 국보에 가깝죠. 그런 그림을 이제 착수해서 완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내가 눈을 이제 실명할 수도 있다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예술혼으로 불태우는 그런 동기로 삼는 위대한 분들을 제가 함부로 눈을 건드려서 그런 소중한 어떤 원동력을 뺏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손원장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